이번 시간에는 사업장 가입자 기준소득 월액 등 변경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소득 월액 변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준소득이 쭉 진행되거나 하다가 갑자기 급여의 변동이 생겼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변동을 사대보험에 신고하고 그 변동 신고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당 달이나 아니면은 그 신고 달의 다음 달부터 이제 관련된 사대보험이 이제 변동돼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준소득 우액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보험의 기준금액은 일반적으로 월급여죠. 자, 기준금액은 매년 한 번의 정산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정산 및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급여 변동 등으로 기준금액과 실제 월급급여가 차이가 나는 경우 기준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국민연금입니다. 건강이나 고용산재보험은 이제 정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변경하더라도 시일의 차이만 있으면 부담하는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자,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별도의 정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기준금액 변경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부담을 조절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기준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적으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다만 건강보험과 다르게 기준금액 변경을 신청한 달부터 변경 급여와 실제 급여와의 차이를 기준으로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신청한 달 전에 부분에 있어서 전체 합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너희들이 정상적으로 변경이 됐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시점부터 실제 급여에 대해서 정산을 했었을 때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납부를 하라. 뭐 이런 부분들로 보여지면 됩니다. 자, 또한 기준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경 시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기준소득 금액 대비 2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에만 그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20% 이하로 상승 하락이 있을 경우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의 기준금액 변경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는 매년 정산을 거치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자 동의와 변동 비율에 대한 요건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제 세무사랑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 월액 등 변경 신고서를 하려면은 우리는 4대 보험 관리에서 사업장 가입자 내역 변경 신고서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F2를 누르셔서 관련된 내용을 불러오고 작성 요론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사업장 가입자 변경 내역 변경 신고서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기준소득 월액 변경은 내용 변경 쪽이 아니고 보수소득 월액 변경이라는 곳에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자에서는 아마 소백산 씨가 9월에 급여가 임금이 상승돼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교재에 이제 예제로 나오는데요. 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열 월일은 9월입니다. 9월에 보시면은 작성열 월일은 9월 10일에 작성했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작성 일자, 우리가 말하는 신고 일자가 작성 일자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죠. 신고 일자, 작성 일자의 경우에는 이 신고 작성하는 날짜에 따라서 부과 시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당월에 4대 보험을 신고를 할 때 신고한 시점이 15일을 넘는지 안 넘는지에 따라서 당해 부과가 되는지 부과가 안 되고 다음 달에 합산돼서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급여 변동이 있어서 200에서 300으로 변경이 있었는데 이 변경된 시점에 대한 신고를 작성일자를 10일 날 작성한 거죠. 그러면은 10일 날 작성을 하게 됐다면은 우리가 9월 달 건강보험료나 4대 보험은 다음 달 10일까지 일반적으로 납부하게 되겠죠. 그런데 납부할 시점, 다음 달 10월 10일 때의 그 계산을 다 추리고 정산하는 시점이 15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9월 15일을 넘으면은 그 이후에 신고를 하면은 9월 달 급여가 10월 10일까지 납부서에 고지서에 납부하라는 고지서에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 달에 9월 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변경돼서 추가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 보험 신고를 할 때 해당 월을 적용할 때 15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신고했다. 그러면은 그 달의 내용들이 반영이 될 거고 15일 이후에 신고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달의 내용이 적용은 되겠지만 납부 고지서는 다음 달에 나온다. 그 부분의 변동 내역들이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달에 다음 달에부터 적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다음 달부터 적용이 한다. 그 적용 시점의 다음 달은 신고일의 다음 달입니다. 신고일의 다음 달에 적용을 한다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용산재도 제가 아까 좀 변동돼서 얘기 드렸는데 건강보험은 지금 15일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납부를 적용이 되겠지만 고용산재는 신청한 달에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 이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는 신청한 달에 다음 달부터 변동 내역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당 사항에 있어서의 내역들을 보시면은 일단 신고 옵션을 보시면은 신고 옵션에 관련된 변동 신청서 이 부분을 체킹을 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국민건강고용 이렇게 다 같이 나와 있는 것들은 공통의 서식이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부분도 동일시되게 신고 옵션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다 4대 보험의 공통 서식이니까 뭐 해당되는 공단 한 군데에 제출을 하셔도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된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사항 부분도 우리가 기존에 취득신고서 때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성일자는 뭐 해당 작성일자를 적으시면 되고 F2를 통해서 이제 사원을 불러와셔서 관련된 내용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고용산재, 연금, 건강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불러와졌었을 때는 고용산재, 건강은 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세팅은 연금은 부로 되어 있어요. 왜? 120% 넘는지나 뭐 아니면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 세팅은 부로 되어 있으니까 각각 해당 여부를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연금 같은 경우 200에서 300, 우리가 한도가 120% 상향이나 하락됐었을 때 대상이 된다고 했으니까 보니까 200만 원에 20%면 40만 원이니까 240을 넘어가는 부분의 변경이 돼 있으니까 연금도 해당이 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연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는 동의와 동의 안함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사인이나 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도장으로서 확인을 하고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은 유념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 부분에 있어서는 요 동의 부분을 반드시 보시고 120%가 넘는지 안 넘는지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적용 연월일을 직접적으로 해당 연월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9월 달로 적었지만 9월 10일 날 우리가 9월 10일 날 신고했기 때문에 10월부터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300만 원 기준이대로 이제 국민연금이 부과가 되겠죠. 자,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도 보수 변경 월을 적습니다. 변경 전 200, 변경 후 300. 변경 사유는 밑에 보시는 것 같이 관련된 해당 사항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건강보험은 9월이 됐다면은 9월부터 이제 보험료가 부과가 되지만은 신고 시점에 따라서
10월 달 고지서에 나오는지 아니면 9월 달 고지에 나오는지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동일하지만 그 부과 시점이 15일 기준으로 해서 언제냐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용산재보험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여기서 보시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변경 전과 후에 대해서 금액을 적게 돼 있고 건강보험도 변경 전과 후에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고용보험은 변경 전의 내용을 적지는 않습니다. 그 서식을 우리가 한번 인쇄해서 보시면은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 서식을 보면 변경 후의 보수 월액을 적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전 변경 전에 보수를 적지는 않습니다. 서식에는.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전과 후에 대해서 금액을 적으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해당 사항이 120%가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이 부분을 보시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경 사유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변경 사유를 체킹을 하셔갖고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체킹을 하셔갖고 정상적으로 9월 10일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했다면은 우리가 국민연금은 10월부터 변경이 될 거고 이제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는 다음 달이겠지만 고용산재 같은 경우는 뭐 급여 대장을 작성할 때 변경 여부가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실급여액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 고용산재 부분에 있어서는 급여 대장을 작성할 때 뭐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신청하고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면은 우리가 사원 등록에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9월 10일 날 제출을 했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적용이 되는구나. 그 다음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일 날 제출했기 때문에 9월분 고지서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아셔갖고 사원 등록에서 사원 등록에서 9월달 급여대장을 작성할 때는 소백산시에 건강보험료는 300으로 고쳐놓고 반영을 하면 되겠죠. 왜? 그런데 9월달 급여대장을 작성할 때 국민연금은 200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고 10월달 급여대장을 작성할 때 국민연금은 200에서 300으로 고쳐 넣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보수 월액에 대해서 변경 신고를 했었으면 그 시기에 맞게끔 사원 등록에 4대 보험란에 그 시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보수 월액을 적절하게 변경을 해 놓으시면 업무 처리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 부분이 있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이 부분의 신청서는 뭐 어떻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나오냐 이렇게 보시면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 상황과 반대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원래 급여가 300만 원이었었는데 이분이 근데 급여가 어떻게든 뭐 줄어들었다.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300일 때는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 일반적으로 210만 원까지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해당이 안 됐는데 이분이 어쨌든 200만 원으로 급여가 줄어들었다. 그런 경우에 일자리 안정자금의 대상이 되고 받고 싶다 싶으시면 여기 일자리 안정자금에 예라고 체킹을 하시고 관련된 세부 내역을 작성을 해서 함께 제출을 하는 겁니다. 보수 월액 변경 신고서와 함께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상황에서 200에서 300으로 변경돼서 앞으로 우리가 300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다. 받는 대상이 아닌데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당이 된다면은 여기 일자리 안정자금에 아니오로 체킹을 하셔갖고 적용 대상이 제외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아니오라는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받을지 안 받을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오는
200에서 300으로 올라갔으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을 안 받겠습니다의 아니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안 받으려면 아니요라는 부분이지 여기에서 기준금액이 넘어가서 아니요로 선택한다고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별도로 이렇게 200에서 300으로 넘어가서 앞으로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서식은 별도로 제출을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의 서식은 자, 사회보험관리의 두 번째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당돼서 근로자 변경 부분에 있어서 변경 내역들이 있다면은 뭐 상용 근로자나 해당 사항에 있어서 별도로 제출을 하면 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소백산시다. 자, 이렇게 보면은 F2를 눌러 보시면 관련된 변경 내역을 적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뭐 급여 지급 형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도 변경할 수 있고 이제 대상의 적용을 안 받겠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변동을 할 수 있으니까 적용 제외 부분은 여기에 해당된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서식에 대해서 인쇄되는 부분을 보시면은 자, 변경에 해당되는 사유를 체킹하면 자동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에서 변경 부호가 별도로 나와 있죠. 지원 제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지원 제외인데 지원 제외를 받고 싶으시다면은 제외 부호를 쭉 보셔갖고 제외 부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을 제외하고 싶으시면 요거 신고서도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제출을 하거나 해야 된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업장 가입자, 기준소득 월액 등 변경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